여러분, 한 나라의 혁신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보통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 이면에는 연구자들을 촘촘하게 잇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연결망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을 예시로 들어서 이 혁신의 지도를 함께 그려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한 국가의 혁신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혹시 천재과학자 한두 명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진짜 비밀은요, 개인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바로 그 네트워크 자체에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위대한 연구는요, 사실 협력에서 시작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혼자서는 풀기 힘든 문제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과정이죠. 우리가 흔히 보는 공동 논문이나 공동 특허처럼 이런 협력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국가 전체의 지식을 공유하고 혁신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는 거대한 엔진, 즉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연구협력 네트워크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쉽게 말해서 연구자, 대학, 그리고 각 지역을 촘촘하게 잇는 거미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연결망이 얼마나 잘 짜여 있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발견의 속도가 빨라지기도 하고 연구의 수준이 높아지기도 하고 결국 국가 발전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설계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한국의 연구 지도가 지금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가장 큰 그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말 좀 충격적일 수 있는 숫자부터 보여드릴게요. 바로 71.6%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한국 전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협력의 거의 4분의 3이 단 3곳, 즉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에 극도로 쏠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나머지 모든 지역을 합친 것보다 2배가 넘습니다. 이건 압도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집중 현상은요, 수도권 안으로 들어가면 더 심해져요. 서울, 단 한 곳이 전체 연결의 61.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분의 3 이상이죠. 말 그대로 모든 길이 서울로 통하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핵심이 딱 보입니다. 다른 지역들끼리 서로 활발하게 연결되기보다는 모든 강력한 연결고리가 신기하게도 전부 서울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서울, 경기, 서울, 대구. 어떠세요? 명확한 패턴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런 구조를 저희가 보통 허브 앤 스포크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비유하자면 서울이 이 시스템의 거대한 태양인 셈이고 다른 모든 지역들은 그 주위를 도는 행성 같은 거예요. 모든 정보와 혁신이 이 중앙 허브, 즉 서울을 거쳐서만 흐르는 별 모양의 네트워크인 거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허브 앤 스포크 구조는 대체 누가 만들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 렌즈를 좀 더 당겨보겠습니다. 지역이라는 큰 그림에서 벗어나서 이 시스템을 실제로 움직이는 핵심 플레이어들, 바로 대학들을 한번 살펴보죠. 데이터를 보면 정말 엄청난 힘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평균적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이 지방대학보다 무려 4배 가까이, 정확히는 3.9배 더 많은 연구 협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방대학들도 각자의 지역에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 규모가 수도권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집중 현상은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소수의 파워 플레이어들한테로 모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단 5개 대학이 전체 네트워크의 60.5%를 쥐고 있다는 건데요. 과연 어떤 대학들일까요? 네, 바로 이 대학들입니다. 서울에 있는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아주 강력한 지방 거점 대학인 경북대학교. 이 5곳이 한국 연구 네트워크의 심장부, 바로 그 코어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 상위 그룹 안에서도 소위 SKY라고 불리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성균관대, 이 4곳은요,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면서 훨씬 더 끈끈하게 연결돼 있어요. 사실상 이들이 한국 연구의 방향을 정하고 전체판을 이끌어가는 초엘리트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지역 단위의 거시적인 그림부터 대학 단위의 미시적인 그림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죠. 이 극단적인 중앙 집중 현상,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런 중앙 집중 구조는요, 정말 명확한
양날의 검과 같아요. 한쪽으로는 자원과 인재를 한 곳에 집중시켜서 아주 강력하고 효율적인 연구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그 대가로 다른 한쪽에서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엄청난 연구 격차를 만들어내고 맙니다. 실제로 이 연구를 진행한 분도 바로 이런 복잡한 역학을 지적하는데요. 물론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학들끼리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서울이라는 이 거대한 허브가 가진 중력이 너무 강해서 물리적인 거리조차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서울대구나 서울 광주처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 나라의 혁신 엔진을 생각했을 때 이 정도의 중앙 집중은 과연 의도된 장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고쳐나가야 할 버그일까요? 어쩌면 이 강력한 중심부 때문에 그 빛에 가려진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주변부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